자, 안녕하세요. 안 선생입니다. 자,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듣고 그리고 막 문제집도 많이 푸는데 점수가 도저히 안 오르는 학생들이 있죠. 자, 그 학생들의 문제가 뭘지 지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한 10년 넘게 중하위권 학생들만 많이 가르쳐 왔어요. 한 500명 정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숙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 10번 중에 한 한두 번 정도 제대로 해갖고 와요. 대부분은 보통 그냥 대충 해갖고 오던지 아니면은 그냥 마지못해 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즉 공부 체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 공부 체력이 뭐냐면은 뭐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할 때 끝까지 해내는 그런 능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 헬스장에 처음 갔어. 헬스장에 처음 가가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 벤치프레스를 막 100kg짜리 들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당연히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어느 정도 체력이 길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 체력을 어떻게 기르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데 공부 습관이 없는 학생들은 이걸 혼자서 기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원에 가서도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오고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숙제 해야지 했는데 앉아가지고 끝까지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냥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하는 거를 전부 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학원 선생님이 싹 해줘야지만 학생이 공부하는 그런 체력이 점점 길러질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학생이 숙제를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숙제를 몇 시에 하는지, 그리고 숙제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뭐 하면서 환경이 어떤지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숙제량을 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학생이 점점점 공부 체력이나 공부 습관이 좋아져서 할 수 있는 숙제량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숙제를 완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공부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정도는 학생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안 해본 걸 해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헬스장도 처음 가면 막 근육통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초반 한두 달은 정말로 괴롭지만 열심히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를 일단은 디폴트 값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논리력이에요. 학생들이 논리력이 너무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문제를 풀 때 야,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선생님 이거 유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냥 푸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충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미적분 문제 풀 때도 여기서 이거 미분을 왜 했어? 그러면은 이거 그냥 미분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논리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논리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일단은 개념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풀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연습 문제 풀면서 내가 이 문제 속에서 개념을 찾을 수 있나 그렇게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념을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줘도 학생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아는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개념을 다 공부하면은 선생님이 직접 들어야 돼요. 자,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배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볼래? 라고 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해서 선생님한테 발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개념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다가 맞은 문제도 전부 다 설명을 하라고 해봐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풀이가 되는지 확인을 선생님이 계속 해줘야 합니다. 이거를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대충 풀고 넘어가고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시중에 좋은 강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메가스터디부터 해가지고 정말 1타 강사분들도 너무 많죠. 근데 그분들은 전달을 잘할 뿐이에요. 전달을 정말 기똥차게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많이 보고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우는데 학생들은 그 전달을 받고선 그거를 본인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드는 그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는 학생이 한 10%,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 20% 드는 학생만 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첫 번째는 공부 체력을 길러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절대 혼자서 기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까운 학원이랑 가가지고 학원 선생님들한테 관리를 이 정도로 잘해주냐고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숙제 관리를 해줘야지 학생이 공부 체력이 늘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논리력을 키우는 거라 그랬죠. 논리력을 어떻게 키우냐? 완벽하게 학생이 이해를 했는지 선생님들 설명을 다 들어야 됩니다. 개념부터 해가지고 문제풀이까지 학생이 하나하나 하는 거를 전부 다 선생님들이 들어가지고 이게 학생이 완벽하게 아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자, 이거를 두 달만 꾸준히 하면 이 학생은 공부 체력도 길러지고 논리력도 향상이 돼서 무조건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수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사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